당신이 살고 있다는 소문. 안녕 친구.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잘 먹고 잘 자고 다행히 아픈 것도 없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새벽 5시야. 몇 줄의 문장을 더 쓰다 보면 어느새 책상 뒤의 창문으로 먼 동이 희부하게 밝아오겠지. 그러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집안을 환기할 거야. 갑자기 들이친 한파로 서늘해진 아침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면 밀려들던 잠도 달아나겠지. 기지개를 켜며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 뒤에는 냉수 한 잔을 마실 거야. 함께 사는 두 분 고양이의 아침밥과 마실 물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땡그랑 사료를 붓는 소리가 나면 고양이들도 웅크렸던 몸을 펴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우리 집에서 늘 벌어지는 아침 풍경.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야. 너도 잘 알겠지만 지난 이태는 나의 아침처럼 견고하게만 여겨졌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시기였어.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내 생활은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집안에서도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 우리는 전대미문의 세상을 함께 견디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진원지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고 누군가는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 있기도 하겠지만 지진이 일어났음을, 세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그리하여 너도 나도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도무지 모를 수 없을 만큼 코로나19의 진도는 엄청났고 이 땅 위에 누구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으니까. 위드 코로나가 곧 시행될 듯 하지만 여지는 계속될 테고 아마 우리는 멀미처럼 여전히 지진의 여파를 겪을 것 같아. 여기서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고 어떤 후유증을 남길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해. 우리는 2년 동안 지겹도록 코로나19라는 말을 접했으니까.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불 꺼진 밤의 거리나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코로나19를 상기시켰어.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그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또 반복할 필요는 없지. 그럼 어떤 얘기가 좋을까? 나는 억지로라도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싶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하면 너무 개념 없는 소리일까? 이것은 너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분이 만약 보게 된다면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몹시 걱정이 되고 두렵다. 네가 실수로라도 이 편지를 흘릴 수 있으니 미리 마음 깊이 사과를 드려야겠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이때가 아니라면 나도 감히 이런 얘기는 못했을 거야. 사실 나는 언제고 코로나19가 물러갔을 때 그것이 더는 팬데믹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감기처럼 다루어질 때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기억이 까무룩 잊히지 않기를 바래. 그 괴로운 시기를 견뎌냈는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면 억울하잖아. 여기까지 쓰고 나니 창밖이 부유하게 밝았다. 창문을 여니 마주 보이는 건물 너머로 아침 노을이 얼비치고 있어. 다시 몇 줄의 문장을 보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정오의 태양과 눈인사를 하겠지. 식상한 표현이지만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내일이 오늘과 다른 내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오늘에게 배우는 것이 있어야겠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집안을 환기하고
서늘한 아침 공기를 심호흡하고 기지개를 켜며 맨손 체조를 하고 냉수 한 잔을 마시고 고양이들의 식사를 챙기고 돌아와서 마저 글을 읽게.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제식을 지내듯 경건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고 올 테니 기다려줘. 얼마 전에 나는 이런 글을 썼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고 이미 달라진 일상의 풍경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위중위의 위기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모두가 지쳐가는 이때 누군가는 이런 현실을 피해 코로나19가 없는 무인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고 누군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것이 마치 무인도 생활 같다고도 한다. 전자에게 무인도가 휴식처 혹은 도피처라면 후자에게 무인도는 고립과 외로움의 상징에 다름없다. 같은 공간이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니. 코로나19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거기서 밝은 면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때는 마지막 문장에서 생각이 그쳤는데 이 편지에서는 정말 코로나19에는 긍정적인 면이 없는지 생각해보려고. 뭐라도 찾지 못하면 진짜 억울하지 않겠어? 2년이면 요즘 군 복무 기간보다도 긴 시간이야. 세상에. 군대에 관한 것이라면 꿈도 꾸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군 생활이 영 보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나는 그 시절에 내 삶의 어느 때보다도 많은 책을 읽었고 육체적으로도 가장 건강했어. 일과가 끝나고 내게 주어진 짧은 자유시간이 정말 소중해서 한시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거든. 독서든 운동이든 악착같이 했지. 인내심과 협동하는 법도 군대에서 배웠어. 코로나19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인도와 군대를 들먹인 건 문득 그곳에서의 생활이 코로나19로 달라진 우리 일상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야. 무엇보다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점이 그래. 그래서 나는 무인도의 삶과 군 생활의 좋은 점을 헤아리는 데서 팬데믹 시대의 장점을 찾는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이제 우리는 웬만하면 집에 머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외적 요인도 있지만 감염의 위험을 피해 자발적으로 집으로 향하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루어진 집콕에 코로나 블루를 겪는 친구도 많지만 나도 그렇고 코로나19 덕분에 마음껏 집콕을 즐기게 되었다는 애들도 있어. 너는 어때? 나는 원체 집돌이라서 사실 자주 외출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달갑지 않아. 코로나19는 나 같은 사람에게 훌륭한 핑계였어. 세상에 나가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지. 코로나19는 엄중한 현실이니까 나는 다른 거짓말을 고민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이유 없이 원치 않는 만남을 물리칠 수 있었어. 세상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인간관계의 단절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지만 그것이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일까? 무인도의 삶은 정말 외롭고 고독할 거야. 외로움과 고독의 사전적 정의는 거의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 외로움이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 같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동안 우리는 외로움을 잠시 잊으며 거기서 소속감과 안정감과 즐거움을 찾지. 그러나 외롭지 않다고 고독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너도 그렇게 말한 적 있잖아. 고독은 결국 우리는 혼자이며 홀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조건에서 온다고. 그래, 고독은 우리의 실존과 닿아 있어. 그리고 알다시피 자기 실존에 대한 고민과 성찰 없이 우리의 내면은 성장할 수 없지. 그러자고 너나 나나 이 돈도 안 되는 예술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곧잘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고 외로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고독을 잊고는 해. 코로나19는 우리가 쉽게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고독과 마주할 기회를 주었어. 고립은 고독은 고요를 불러오며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 가려졌던 나 자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지.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다고 상상해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 칼과 밧줄 같은 기본적인 도구가 무엇보다 절실해.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따위는 무용지물이야. 너와 나를 항상 뒤흔드는 불안감, 이를테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바심이나 남들보다 잘 나가고 싶다는 욕망도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가짐은 생존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무인도의 삶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세상을 사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일깨워주지.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을 다룬 숱한 영화나 책을 봐도 그래. 무인도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비가 새지 않는 집과 사랑하는 이의 최후이야. 인생에는 많은 재화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나 자신이라는 것.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와 연인이 무엇보다 귀중하다는 점.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오래 집에 머물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려내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바람 없는 수면처럼 삶이 고요해짐을 느꼈어. 그 여유와 평화로움 속에서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새삼 알았다니까. 또 나는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한 명의 오롯한 인간임을 자각했어. 외로움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고독을 통해 배웠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내게 준 또 한 가지 깨달음은 그럼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또 군대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군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집단이잖아. 코로나19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은 모두 공동의 적에 함께 맞서 싸우는 전우가 되었어. 코로나19가 강제한 규율과 통제를 따르면서 지금껏 이 싸움을 이어오고 있지. 기억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 우리는 막 신병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처럼 급변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잖아. 지금이야 말년 병장이 다 됐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자의 위생을 지키고 있으니까. 군인이 맡은 바 보직의 임무를 다하듯 사람들 모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어. 희생정신으로 전쟁 영웅 같은 활약을 펼친 분들도 많지.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분명 더 큰 위기를 맞이했을 거야.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우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일러주었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평범한 이웃들이 세계를 지탱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지. 한편으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규율과 통제를 맞아 국가 권력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 것도 의미가 있는 듯해. 정부의 일에 우리가 이토록 관심을 가진 적이 또 있었던가? 나는 이런 경험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어. 물론 이런 점들을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돌아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얘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나 싶겠지. 맞아.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말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위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외출할 때마다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가게에 드나들 때마다 번거롭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원수를 따져 약속을 잡고 퇴근 후에 만나서는 수시로 시간을 확인하는 삶이 어느덧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코로나19 이전의 삶이 옛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져서 무섭기도 해. 이미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고 앞으로도 더 잃어야 할 것들이 남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무인도에서처럼 홀로, 군대에서처럼 함께, 혼자 또 같이
같이 하는 우리가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믿어. 코로나19가 퍼진 이래 세상에는 온갖 루머와 풍문이 떠돌았어.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너의 안부도 소문처럼 듣고 있어. 외로움과 고독처럼 소문과 소식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네가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아니라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여기까지 쓰고 모니터에서 고개를 드니 정오의 태양이 눈부시다. 곧 저녁과 밤과 새벽을 지나 또 아침이 오겠지. 그러면 나는 또다시 창문을 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할 거야. 그 뒤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 맞아.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소식이야.